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오래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 6편 비교지옥에서 벗어나기, 인정욕과 허영, 체면의 함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특히 더 자주 올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 체면 때문에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괜히 말 나올까봐, 가족에게 민망할까봐. 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평판과 체면이 필요했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인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면서 내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봤습니다. 그는 사람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매달릴수록 마음의 평안은 흔들리고 고통은 커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기준이 늘 바뀌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겪는 장면으로 아주 현실감 있게 풀어보고 마지막에는 비교를 끊는 질문 2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2질문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쓰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왜 비교를 할까요? 비교는 원래 생존에 도움이 되던 기능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고 내가 위험한지 안전한지 판단하는 능력. 그런데 지금 우리의 비교는 생존보다 마음의 안전을 위해서 더 자주 움직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뒤처지지 않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면 신기하게도 내 삶에서 잘된 것들은 흐려지고 부족한 것만 커집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비교는 나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결핍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비교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이 말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나만 안 하면 손해라는 불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죠. 모임에서 누가 여행 사진을 보여줍니다. 요즘 다들 이 정도는 가야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내 일상이 초라해 보입니다. 누가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는 자격증도 따고 승진도 하고.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요즘 다들 바꾸더라. 그 말을 듣고 내 차가 갑자기 낡은 짐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건강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다들 이걸 먹고 이걸 하고. 그 말을 듣고 나만 뒤처지나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로 남들 다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남들 다는 대부분 내 불안이 만든 과장된 표현입니다. 몇 사람이 하는 것인데 내 마음이 모두 다로 확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확대된 말이 내 마음을 더 몰아붙입니다. 또 하나의 비교 문장은 이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체면은 중년 이후에 더 강하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더더욱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인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 가족 모임에서 내 자리와 체면을 더 의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라도 축의금은 이 정도 해야지. 체면 때문에라도 선물은 이 정도 해야지. 체면 때문에라도 모임에는 나가야지. 체면 때문에라도 집을 좀 손봐야지. 체면은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면이 내 삶을 과하게 끌고 가면 그때부터는 체면이 예의가 아니라 빚이 됩니다. 갚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빚. 그 빚이 쌓이면 마음이 지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관점이 하나 도움이 됩니다. 그는 사람이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살려고 하면 평생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인정은 한번 채워져도 금방 비고 더 큰 인정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정은 늘 조건이 붙습니다. 잘했을 때만, 좋아 보일 때만, 남들이 부러워할 때만, 이런 조건부 인정에 내 마음을 맡기면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도 늘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이 됩니다. 시니어 분들이 자주 겪는 비교의 장면을 몇 가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가족 모임에서의 비교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모임에서 누구의 자녀가 어떻다, 누구의 집이 어떻다, 누구는 어디로 이사했다, 누구는 어떤 병원에서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악의 없이 하는 말이어도 듣는 사람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는 내 분신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나는 부모로서 부족한가? 우리 집은 뒤처지나? 그 순간부터 모임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점수 매기는 자리가 됩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둘째, 동네와 친목 모임에서의 비교입니다. 어느 모임이든 분위기가 있습니다. 누가 잘 나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은근히 사람을 압박합니다. 옷차림, 선물, 회비, 외식 장소, 여행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처음에는 그냥 듣지 뭐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때 비교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셋째, 건강 비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건강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건강도 비교가 됩니다. 누구는 어디가 아프다, 누구는 어떤 검사를 했다, 누구는 어떤 치료를 받았다, 누구는 어떤 운동을 한다. 건강 정보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교가 붙으면 불안이 됩니다. 불안은 몸을 더 긴장시키고 긴장은 다시 불편을 키웁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이야기가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넷째, 소비 비교입니다. 집, 차, 가전, 여행, 옷, 선물. 남들 다 하는 데가 가장 자주 붙는 분야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진과 영상으로 비교가 더 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밝은 장면만 계속 보게 되면 내 삶은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들 힘든 장면은 잘 꺼내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건 대부분 괜찮아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걸 보고 내 삶 전체를 평가하면 나는 불공평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상대는 대표 장면만 보여주고 나는 내 삶의 전체를 비교하니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교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비교는 결국 나를 두 갈래로 몰고 갑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다른 하나는 과시 욕구입니다.
열등감은 나는 부족하다를 반복하게 만들고 과시 욕구는 나는 괜찮아 보여야 한다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둘 다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둘 다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내 고통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그럼 비교를 끊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0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니까요. 하지만 비교의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비교가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의 실천입니다. 비교를 끊는 질문 2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진짜 내 필요인가? 이 질문은 내 삶의 핸들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은 다들 이런 거 한다더라 했을 때 바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필요인가? 필요라면 좋습니다. 내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내 몸에 실제로 맞는다면, 내 상황에서 감당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아니라 체면이거나 불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안은 지출을 키우고 체면은 부담을 키웁니다. 부담이 커지면 관계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러니 첫 질문은 이렇게 바꿔 말해도 됩니다. 이건 내 삶을 편하게 해주나 아니면 남의 눈을 편하게 해주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 하면 무슨 손해가 있나? 이 질문은 비교의 과장을 줄여줍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손해를 크게 상상합니다. 안 하면 뒤처져. 안 하면 무시당해. 안 하면 말 나와. 그런데 실제로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안 하면 무슨 손해가 있나? 를 묻는 순간 손해가 현실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고가의 선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하면 무슨 손해가 있지? 정말 큰 손해가 있나요? 관계가 끊기나요? 내 인생이 무너지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야 잠깐의 어색함, 잠깐의 눈치, 잠깐의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그 잠깐을 피하려고 내가 한 달을 힘들어지는 선택을 하는 건 결국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내 삶을 보호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비교는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질문은 수동으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자동 반응을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그리고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한가? 안 하면 어떤 일이 실제로 생기나? 비교에서 벗어나는 핵심은 비교하지 마가 아니라 비교가 올라올 때 내 쪽으로 질문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니어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팁을 몇 가지 더 얹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두 질문이지만 생활에서 더 잘 쓰이게 하려면 작은 장치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 비교를 키우는 자리를 줄이기입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비교가 심해지는 모임이나 대화는 횟수와 시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모임 가서 마음이 늘 무너지는 자리라면 그건 내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참고 견디기보다 내 마음을 보호하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가자. 2시간만 있다 오자. 비교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제를 바꾸자. 이런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 비교의 불씨를 꺼주는 말 한마디를 준비하기입니다. 누가 남들 다 한다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나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요즘은 사람마다 다르더라.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셋, 체면을 예의로만 남기고 과시는 내려놓기입니다. 체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체면이 과시가 될 때입니다. 과시는 내 지갑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면 좋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무리한 과시는 하지 않는다. 예의와 과시는 다릅니다. 예의는 상대를 편하게 하지만 과시는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넷,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글로 적어두기입니다. 비교를 끊으려면 내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기준이 들어와서 내 삶을 흔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도 좋습니다. 나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나는 빚없는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가족과의 조용한 시간을 지키고 싶다. 나는 내 속도로 살아가고 싶다. 이 문장이 내 기준이 됩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이 문장이 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을 신이어 삶에 딱 맞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중년 이후 비교가 더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아직 부족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아직 부족해는 종종 타인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남들 눈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체면을 지키려고, 말이 나올까봐, 자녀에게 민망할까봐. 그 마음이 쌓이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고통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두 질문만 떠올리세요. 첫째, 이게 진짜 내 필요인가? 둘째, 안 하면 무슨 손해가 있나? 이 두 질문은 여러분을 무조건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것에는 더 단단하게 집중하게 해줍니다. 불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체면, 경쟁, 불필요한 눈치에서 여러분을 빼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들어옵니다. 그게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마무리로 여러분께 작은 위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비교를 하는 내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비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비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비교가 내 삶을 망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딱 두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내 필요인가? 안 하면 무슨 손해가 있나?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마음은 덜 흔들리고 삶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음이 자꾸 불안해질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더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